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야. 대단해.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도윤 과장은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손바닥이 닿기는 했지만 박수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습니다. 마치 이런 일쯤은 이미 수십 번 겪어본 사람처럼 이번에도 그저 지나가면 된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에 익숙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날도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정해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표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들이 앉는 긴 테이블의 중심에서 가장 먼 자리, 발표자의 얼굴은 보이지만 발표자의 옆에 설 수는 없는 자리, 박수는 칠 수 있지만 박수를 받을 일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평범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온 해외 대형 공급 계약의 최종 전략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7년간 총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는 국내 중견 제조기업이라는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회사가 내세워 온 글로벌 확장 전략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평소라면 본부장 선에서 끝났을 회의였지만 이번만큼은 윤태섭 회장님이 직접 보고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시작 전부터 무거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었고 팀장들은 준비한 자료를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괜히 물 한 모금 마시는 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앞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검은색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사람이 바로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강도윤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백승재 팀장님이었습니다. 새로 맞춘 듯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발표용 리모컨을 쥐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오늘 이 보고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최근 회사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젊고 말이 빨랐으며 임원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숫자를 말할 때는 단호했으며 위기를 설명할 때는 누구보다 비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차기 임원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도윤 과장님은 입사 24년 차가 되도록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부장이 되었고 후배들 중에는 이미 팀장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강도윤 과장님에게 일을 배웠던 직원이 다른 부서에서 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과장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은 실무가 워낙 탄탄하시니까요. 그 말은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실무가 탄탄하다는 말은 곧 실무만 맡기면 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되었고, 성실하다는 말은 언제든 일을 떠넘겨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런 평가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철마다 자기 이름이 빠진 승진 명단을 보셨고, 자신이 도와준 후배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네요. 다음에는 꼭 되실 겁니다. 회사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그런데 회사의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이름은 더 쉽게 지워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전략기획팀으로 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깍듯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 많이 배우겠다고 했고, 강 과장님이 오래 쌓아온 거래처, 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귀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새 팀장이 빨리 적응해야 팀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버티려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일단 일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민감한 조건, 공장별 생산 한계, 임원별 보고, 스타일, 회장님께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님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 표지에서 실무자 이름이 빠졌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별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팀장 이름으로 보고되는 일이 회사에서는 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는 강도윤 과장님이 만든 원가 절감안이 백승재 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임원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강도윤 과장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도움이 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달랐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이 만든 자료를 자신의 실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밤새 정리한 해외 거래처 리스크 분석 자료도 공장별 폐기율을 줄여 연간 수십억 원을 아낀 개선안도 납기 지연 위기를 막은 생산 배분 전략도 모두 백승재 팀장님의 이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공이 남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분은 쉽게 나서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딸이 있었고 오래된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몇 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찍히면 남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존심보다 무거운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무서운 것이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윤 과장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빠진 보고서를 다시 고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남의 입으로 발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남에게 쏟아지는 박수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가장 늦게 일어나 흩어진 자료를 정리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사는 그런 사람의 손길 위에서 돌아갔지만 그런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백 팀장 시작해보게. 윤태섭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자 모두의 시선이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첫 장이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가 절감 및 장기 계약 대응 전략. 그 제목도 강도윤 과장님이 쓰신 것이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한참을 고민하셨던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공급 계약 수익성 개선안이라는 제목이었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다시 짜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실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감 있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단가 인하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납품 안정성과 우리가 확보해야 할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구조입니다.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억양도 좋았습니다. 적당한 순간에 손짓을 섞었고 회장님이 고개를 드실 때마다 한 박자 쉬며 시선을 맞췄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도윤 과장님이 만든 그래프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물류비 상승과 현지 창고 비용 증가로 인해 3년 차부터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 배분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물류 거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재무 담당 임원은 빠르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도 안경을 조금 내리고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약 6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낮게 술렁였습니다. 630억. 그 숫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협력사의 단가를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어느 공장의 생산 물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항만 적체가 발생했을 때 대체 경로는 무엇인지,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 손익방어선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계산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집 식탁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자료를 보셨습니다. 아내분이 식은 국을 다시 데워 가져다 주면 숟가락을 들다가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와도 오래 통화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지금 일이 조금 바빠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는 백승재 팀장님의 목소리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백 팀장, 이 계산은 확실한가? 백승재 팀장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직접 여러 차례 검토했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 과장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분은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멈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검토했다는 말, 직접 만들었다는 듯한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침묵.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마지막 장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예상 누적 이익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향후 10년간 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공간을 꽉 채운 듯 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백 팀장. 네, 회장님.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손뼉을 쳤고 팀장들이 뒤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임원 승진은 거의 정해졌네.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팀장이 회사 하나 살렸어. 그때 강도윤 과장님도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맞닿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쳐 있다는 것을요. 분노는 아직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강도윤 과장님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빼앗기고 너무 오래 참아서 이제는 억울함조차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백승재 팀장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백 팀장, 오늘 발표 아주 좋았어. 회장님 반응 봤지? 이건 거의 확정이야. 전략기획본부에서 드디어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왔네. 백승재 팀장님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팀원들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팀원들이라는 말 속에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은 희미하게 묻혔습니다. 밤새워 자료를 만든 사람도, 숫자를 책임진 사람도, 현장의 리스크를 짚어낸 사람도 구체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한 사람에게 갔고 수고는 흐릿한 단어 속에 흩어졌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임원들이 두고 간 종이컵을 치우고 의자를 밀어넣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출력물을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백승재 팀장님이 회의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과장님 잠깐만요.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네, 팀장님. 백승재 팀장님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고마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원본 정리 좀 더 깔끔하게 해주세요. 제가 발표 전에 손볼 게 많더라고요.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볼 게 많았다니요. 지난 석 달 동안 자료를 만든 사람은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발표 전날 밤까지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강도윤 과장님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래프 하나의 의미를 묻고 비용 절감 수치의 근거를 묻고 바이어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한 사람도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료를 손봤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알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모욕을 들어도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만족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끌고 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뒤에서 실무 지원만 해주세요. 회장님 앞에서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세부 숫자, 설명이 길어지면 분위기가 죽습니다. 큰 그림.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지 아는 사람은
강도윤 과장님 뿐이었습니다. 진짜 큰 그림은 작은 숫자를 끝까지 본 사람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공장 한 곳의 폐기율, 어느 거래처의 납기 습관, 어느 항만의 적체 가능성 같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야 큰 전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작은 조각을 모은 사람보다 그 조각을 들고 앞에 선 사람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등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임원 몇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밝은 얼굴로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조금 전 강도윤 과장님에게 차갑게 말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강도윤 과장님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남은 자료를 정리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또 한 번 지워졌고 누군가의 공이 또 한 번 빼앗겼으며 누군가의 침묵이 또 한 번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니터에는 다음 주 해외 바이어 미팅 자료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협상용 문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백승재 팀장님이 바이어 앞에서 발표할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이번에도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넘었을 때 강도윤 과장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밥은 먹었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고 저녁은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먹었어. 조금만 더 하고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덜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식으로 자기 몫의 힘듦을 혼자 삼키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억울함을 삼키고 집에서는 걱정을 삼키고 혼자 남은 밤에는 피곤함을 삼켰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줄 알았던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녁 안 드셨죠? 강도윤 과장님은 당황한 듯 웃으셨습니다. 서연 대리,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또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꼭 드세요. 안 드시면 저 진짜 화납니다. 이서연 대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더 거절하지 못하고 도시락 뚜껑을 여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공이 빼앗길 때도 팀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무너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도시락 하나 앞에서는 잠깐 흔들리셨습니다. 사람은 큰 상처 앞에서는 버티다가도 작은 다정함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모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630억이라는 숫자가 누구의 밤에서 나왔는지, 1000억이라는 가능성이 누구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잠시 뒤 이서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네. 원본 파일들 제가 따로 정리해도 될까요? 강도윤 과장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분은 이서연 대리님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보다 걱정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대리, 그런 거 하다가 괜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서연 대리님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자신을 못 볼 것 같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도 하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회사 서버에는 조용히 몇 개의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백승재 팀장님 이름으로 보고된 주요 전략 자료의 원본, 수정 이력, 최초 작성 시간, 메일 발신 기록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속성에는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새벽 1시 42분. 강도윤, 일요일 오후 4시 18분. 강도윤 근로자의 날밤 11시 6분. 남이 앞에서 박수를 받는 동안 진짜 일한 사람의 이름은 파일 안쪽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회장실에서도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퇴근하지 않고 낮에 받은 보고서를 다시 보고 계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발표는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깊고 날카로운데 발표자의 답변은 어딘가 매끄럽기만 했습니다. 숫자는 현장을 아는 사람의 숫자인데 설명은 현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장을 다시 넘기셨습니다. 누적 이익 1,000억 원 이상. 그 아래 아주 작은 주석 하나가 보였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기준 적용 시. 회장님은 그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해외 물류비 폭등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항만 경로와 생산 배분을 다시 짜면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회장님은 그때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일을 실제로 해결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 만든 사람 확인해 보게. 비서는 잠시 뒤 대답했습니다. 백승재 팀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발표자 말고 실제 작업한 사람, 원본 작성자까지 확인해. 그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무실 한쪽에서 식어가는 도시락을 드시고 있었고 다음 주 협상 자료의 오류를 고치고 있었고 자기 이름이 빠진 파일을 다시 저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이 빼앗아간 공도, 남이 지워버린 이름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겼습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자의 새벽 메일의 발신 기록에, 현장 직원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던 후배의 양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회사를 나서며 로비벽에 걸린 사원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다. 그 문구를 바라보던 과장님은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기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 짓는 쓴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분은 아직 모르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 회장님이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소리 없이 박수만 치던 만년 과장님이 전 임직원 앞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도윤 과장님이 처음부터 만년 과장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사 초반의 강도윤 과장님은 누구보다 기대를 받던 직원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튀는 말을 하거나
윗사람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자료 하나를 만들어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대충 작년 자료를 복사해 숫자만 바꿔 넣을 때도 강도윤 과장님은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분에게 보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걸린 책임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공장 직원들의 야근이 늘어날 수 있고 일정 하나가 틀어지면 협력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잘못된 전략 하나로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오래 걸렸습니다. 남들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사람들이 다시 찾는 자료는 강도윤 과장님의 것이었습니다. 강 과장 자료 가져와봐. 그때 강 과장이 정리한 거 있지 않나? 이 숫자 강 과장한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라고 해. 회사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그분을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무가 필요할 때는 강도윤 과장님을 찾았고 칭찬받을 자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직의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원래 개인보다 팀이 먼저이고 실무자는 뒤에서 바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 세대의 많은 직장인들이 그랬듯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묵묵한 사람을 알아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묵묵한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만 알아보는 곳이었습니다. 결과는 필요했지만 그 결과를 만든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할 만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백승재 팀장님이 전략기획팀으로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백 팀장님은 처음에는 강도윤 과장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강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회사의 오래된 사업 구조를 물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배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런 백 팀장님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안심하셨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실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이 그래도 현장을 알려고 하시는 분이라 다행입니다. 과장님은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오면 조직은 늘 흔들립니다. 숫자만 보는 상사가 오면 현장이 다치고 말만 앞서는 상사가 오면 실무자가 고생합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은 적어도 처음에는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윤 과장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거래처별 성향, 공장별 약점, 협력업체별 납기 습관, 원가표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비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원 보고 때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숫자에 민감한지, 어떤 질문을 자주 하시는지, 어느 부분에서 근거를 더 요구하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강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백 팀장님의 질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빼앗기 위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강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임원회의에 들고 들어가도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강 과장님, 어차피 팀장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표지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이번 거는 제가 기획한 방향으로 정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세부는 과장님이 받쳐주신 걸로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만든 보고서는 당연하다는 듯
백승재 팀장님의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의 파일은 발표용으로 바뀌며 이름이 지워졌고 새벽까지 주고받은 메일 기록은 회의 자료에서 사라졌습니다. 표지에서 이름이 빠지고 작성자 칸이 바뀌고 회의록에는 백 팀장님의 발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워진 이름은 다음에도 쉽게 지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해외 운송비 폭등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납품가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가 갑자기 오르면서 팔면 팔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무팀은 손실을 줄이려면 일부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영업팀은 거래처 신뢰가 무너진다며 반대했습니다. 생산본부는 공장 물량을 조정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강도윤 과장님이 밤새 항만별 비용과 공장별 생산 가능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싼 항로를 찾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안정성, 창고 보관비, 통관 지연 가능성, 환율 변동까지 모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강도윤 과장님은 세계 국가에 흩어진 물류 거점을 재배치하고 특정 공장에 몰려있던 생산 물량을 두 곳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회사는 예상 손실 280억 원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해에는 물류비를 줄여 추가 이익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백승재 팀장님의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은 당시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백 팀장, 빠른 판단이 회사를 살렸군. 그 말을 듣고 백 팀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은 지방 공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백 팀장님이 갑자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출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온 과장님은 회의록을 보고서야 자신의 자료가 임원회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손실 막았으면 됐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아주 희미한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워진 이름은 2019년 협력사단가 조정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협력사들이 줄줄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협력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단가만 누르면 협력사들이 저가 원재료를 쓰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은 협력사별 원가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어느 업체는 실제로 손실이 컸고 어느 업체는 운송비 항목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업체는 단가 인상보다 발주량 안정화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일괄 인하나 일괄 인상이 아니라 업체별로 조건을 다르게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품질 문제 없이 연간 16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협력사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핵심 협력사는 장기 계약을 맺으며 공급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 역시 백승재 팀장님의 성과로 보고되었습니다. 백 팀장님은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협력사 구조를 다시 뜯어보니 단순한 단가 협상이 아니라 관계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관계 재설계. 그 표현은 강도윤 과장님이 보고서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 문장까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백승재 팀장님의 전략적 판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날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자료 출력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의에 들어오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워진 이름은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북미 대형 거래처 하나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납품 지연이 반복되었고 품질 클레임까지 겹쳤습니다. 영업팀은 가격 할인을 제안했지만 거래처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강도윤 과장님은 가격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지난 3년간의 클레임 기록을 모두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히 불량률이 높은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이 발생한 시점과 생산 라인, 운송 경로, 담당 협력사를 전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 부품의 포장 방식과 장거리 운송 중 습도, 변화가 문제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생산팀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물류팀은 운송 과정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제품이 정상이어도 포장과 운송 환경이 맞지 않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제안으로 포장 방식이 바뀌었고 선적 전 검사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북미 거래처는 계약 해지를 보류했고 6개월 뒤에는 오히려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 계약으로 회사가 다시 벌어들인 이익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은 백승재 팀장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백 팀장님은 거래처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고맙다고 했고 임원들은 백 팀장님을 칭찬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회의 화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난 뒤 백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거래처에서 포장 개선안 좋다고 했습니다. 추가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016년, 2019년,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프로젝트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생산 라인 재배치로 줄인 비용, 폐기율 개선으로 아낀 원가, 납기 지연을 막아낸 긴급 대응, 계약 조건을 바꿔 만든 추가 이익까지 모두 합치면 이미 회사에 안겨준 이익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표 속 강도윤 과장님의 문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실무 역량 우수, 조직 기여도 안정적, 리더십 보완 필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과장님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실무 역량은 우수하지만 리더십은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이 리더십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분이 앞에 설 기회를 빼앗아 온 것일까요? 회사에서 리더십은 종종 앞에 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뒤에서 회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잘 붙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늘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한 뒤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백승재 팀장님이 섰습니다. 그날 이후 백승재 팀장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큰 칭찬을 받은 뒤로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 안 됩니다. 특히 강 과장님, 실무 자료는 저한테 먼저 다 보고하고 움직여주세요. 제가 전체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요.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어 미팅에는 제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필요한 자료만 뒤에서 지원해 주세요. 너무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쪽은 백 팀장님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미 백 팀장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직 이서연 대리님만이 강도윤 과장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백업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보고서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백승재 팀장님 명의로 올라간 주요 전략 문서 대부분에 강도윤 과장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초 작성자 수정 기록, 새벽 메일, 첨부 파일명, 검토 의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하나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아주 짧았습니다. 원본. 그 안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장실에서도 조용한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비서실을 통해 낮에 보고받은 자료의 원본 파일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깊은데 발표자의 답변이 어딘가 어긋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회장님의 예상보다 이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발표 자료의 최초 작성자는 백승재 팀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장님은 안경을 벗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누구인가? 전략기획팀 강도윤 과장입니다. 강도윤. 회장님은 그 이름을 잠시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여러 번 본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회사에 24년이나 다닌 과장의 이름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어쩐지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자료들도 확인해보게.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이 전략기획팀으로 온 이후 주요 프로젝트 전부. 비서실장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전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간 순간 지워졌던 이름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2019년 협력사단가 조정 프로젝트,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전략, 그리고 최근 해외 대형 공급 계약 보고서까지. 겉으로는 백승재 팀장님의 성과처럼 보였던 자료들 안쪽에는 강도윤 과장님의 흔적이 반복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은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문서마다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수정 기록도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백승재 팀장님의 흔적은 대부분 최종 보고 단계에만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 지금 직급이 뭔가?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과장입니다. 입사 몇 년 차인가? 올해 24년 차입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4년 차 과장. 회장님은 그 짧은 정보 안에 담긴 긴 시간을 생각하셨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묵묵히 일한 사람.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을 사람. 그런데도 여전히 과장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최근 회사의 핵심 전략마다 원본 작성자로 남아있는 사람.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그때 회장님 책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장님, 해외 바이어 쪽에서 추가 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 중 일부 전제 조건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이 설명하면 되지 않나? 해외 영업본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바이어 쪽에서 특정 항목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류 재편 근거와 공장별 생산 배분 계산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백 팀장이 답변 준비 중이긴 한데 실무 계산을 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같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윤 과장인가?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아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애매한 대답이 회장님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2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핵심 계산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분명했지만 책임자는 흐릿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분명했지만 일한 사람은 희미했습니다. 회장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미팅에 강도윤 과장도 참석시키게. 그 지시는 곧바로 전략기획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왜 강도윤 과장님을 찾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백 팀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강 과장님, 회장님이 다음 미팅에 과장님도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오시더라도 괜히 앞서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넘기면 그때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은 과장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장님이 자료 작성 관련해서 물으시면 팀 차원에서 같이 준비했다고 하세요. 괜히 누가 만들었느니 그런 얘기 나오면 팀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백 팀장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과장님, 네. 회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죠? 공은 위에서 정리하고 실무는 아래에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백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배우겠다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만든 자료를 들고 승진을 꿈꾸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조직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 대답을 듣고서야 안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도윤 과장님의 눈빛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눌러두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날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의 마음에도 한계선은 있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승재 팀장님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빼앗아온 수많은 성과들이 이제 회장님의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지웠다고 믿었던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이 원본 파일 속에서, 새벽 메일 속에서, 현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해외 바이어 미팅에서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처음으로 회의실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해외 바이어 미팅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난번 회장님 보고 이후 회사 안에서는 백승재 팀장님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구내식당에서도, 임원층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 팀장 이번에 제대로 올라타겠네. 회장님이 직접 칭찬했다며? 2조짜리 계약만 따내면 바로 임원이지. 그 말들은 마치 이미 결정된 미래처럼 회사 안을 떠돌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도 그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더 여유로운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넥타이를 매고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사무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누가 보아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강도윤 과장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켜고 해외 바이어가 보내온 추가 질문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거점 변경 시 납기 지연 가능성, 공장별 생산 배분 조정에 따른 품질 편차, 원자재 가격이 8% 이상 상승할 경우에 손익방어선,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 적용할 조정 조건까지 매우 세부적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본 순간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옆에 하나씩 메모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A공장 3라인 증설 전제 아님. 현 설비 기준 82% 가동률 적용. 동남아 이항로 사용 시 평균 4.5일 단축 가능하나 우기 리스크별도 표기 필요. 원자재 8% 상승 시 2차 협력사단과 조정분 반영해야 함. 북미 납품 물량은 기존 포장 개선안 유지 조건. 그 메모들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수많은 시행착오를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료만 읽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 아래 숨어있는 현장과 사람과 변수들을 아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님은 그 메모를 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바이어들이 질문은 세게 던져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겁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꽤 구체적입니다. 아마 내부 기술 검토팀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협상은 분위기입니다. 숫자로만 밀면 상대가 더 물고 늘어집니다. 백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강도윤 과장님의 메모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몇 장만 골라 자신의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제가 큰 흐름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만 과장님이 뒤에서 받쳐주세요. 그 말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뒤에서 받쳐달라는 말, 앞에 서지는 말라는 말, 이름은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서연 대리님이 조용히 과장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과장님의 메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 팀장님이 가져간 몇 장만으로는 바이어의 질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 팀장님의 표정은 이미 자신감으로 굳어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그 자신감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회의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은 해외 바이어 측과의 화상회의였지만 단순한 실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해외 영업본부장과 생산본부장, 재무담당 임원까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회장실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전달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발표 자료를 다시 넘기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번 미팅에서 분위기만 잡으면 계약은 거의 확정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계약을 완성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조용히 자료를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는 백 팀장님이 가져가지 않은 원본 메모들이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은 긴장한 얼굴로 통역 담당자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고,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현장 출신 임원이었습니다. 말은 투박했지만 숫자와 현장을 대충 넘기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강도윤 과장님의 실력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임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회의실 끝자리에 앉으려 하자 박진구 전무님이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 과장, 오늘은 너무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지.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강도윤 과장님에게 향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강 과장님은 필요한 자료 지원 때문에 뒤쪽이 편하실 겁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백 팀장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있었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뒤쪽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바이어 측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구매 총괄 책임자, 기술 검토 책임자, 물류 담당자,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 마이클 로렌스였습니다.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인물이었고, 과거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 당시 강도윤 과장님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님은 그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향해 밝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 대신 화면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기 공급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역을 거쳐 인사가 오갔고 백승재 팀장님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매끄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상황, 공급망 재편 필요성, 물류비 절감 효과, 장기 계약의 안정성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의 표정도 조금 풀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바이어 측 기술 검토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장별 생산 배분 비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한국어로 옮기자 백승재 팀장님은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술 검토 책임자가 화면 속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귀사는 A 공장과 B 공장으로 생산을 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이전 품질 리포트에 따르면 B 공장은 특정 제품군에서 습도, 변화에 따른 포장 손상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크가 이번 계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 때 강도윤 과장님이 찾아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제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 방식과 운송 중 습도, 변화가 문제였던 사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포장 기준이 개선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책임자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개선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는 장기 계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선되었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손에 든 자료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신이 가져온 몇 장의 요약본에 없었습니다. 그는 잠깐 강도윤 과장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강 과장님, 해당 부분 자료 있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원본 메모를 펼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마치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실무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1년 당시 문제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 장거리 운송 중 포장 내부 습도 변화로 인한 외관 손상이었습니다. 이후 포장재 흡습 기준을 기존 대비 30% 강화했고 선적 전 48시간 보관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생산 배분안은 그 개선 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B공장 물량은 전체의 35%를 넘기지 않도록 설정했고 우기 기간에는 A공장 비중을 8% 높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조정했습니다. 통역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매끄럽지만 다소 추상적이었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숫자와 기준과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 기술검토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답변은 저희가 확인한 이력과 일치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애써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바이어들의 시선이 백승재 팀장님이 아니라 강도윤 과장님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류 담당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동남아 물류 거점 재편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안서에는 이항로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기와 항만 적체가 겹칠 경우 평균 납기 단축 효과가 유지됩니까? 백승재 팀장님은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류 담당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그리고 우기 리스크를 반영한 최악의 경우 납기 지연폭은 며칠입니까? 백승재 팀장님은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고 박진구 전무님은 강도윤 과장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백승재 팀장님은 또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그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강도윤 과장님은 이번에도 조용히 일어나 답했습니다. 총 6개 시나리오로 검토했습니다. 기본 경로, 항만 적체 발생, 우기 지연, 환적 지연, 현지 창고 포화, 그리고 2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납기 지연은 평균 5.8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서에는 단순한 납기 단축 효과만 넣지 않고 3일 이상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국내 시공장에서 긴급 물량 12%를 보완 생산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화면 속 물류 담당자가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지점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발표를 이끌고 있었지만 진짜 답변은 강도윤 과장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질문은 마이클 로렌스 아시아 총괄이 직접 던졌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에서 한동안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방금 답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통역이 질문을 옮기자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급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희 전략기획팀 실무 담당자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로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함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략기획팀 강도윤 과장입니다. 통역이 그 이름을 영어로 옮기는 순간 화면 속 마이클 로렌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좁히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강도윤, 혹시 2021년에 북미 포장 손상 문제를 분석했던 그분입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은 놀란 듯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았고 박진구 전무님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당시 실무 분석을 맡았습니다. 마이클 로렌스는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귀사의 답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아직도 그 분석을 좋은 위기 대응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기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위기 대응 사례.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백승재 팀장님의 성과로 알려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의 입에서 강도윤 과장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회의의 중심에서 모든 임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급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네, 당시 저희 팀 전체가 함께 대응했던 사안입니다. 강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로렌스는 백승재 팀장님의 말보다 강도윤 과장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 장기 계약에서도 강 과장님이 직접 분석에 참여하셨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백승재 팀장님 쪽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백 팀장님의 눈빛에는 말하지 말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 차원에서 같이 준비했다고 말하라는 조금 전 회의실에서 했던 지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누가 자료를 만들었느냐를 묻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불릴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흐릿한 팀의 이름 뒤에 묻힐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는 제가 맡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은 헛기침을 했고 재무 담당 임원은 자료를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는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남은 기술 검토 질의를 강 과장님과 직접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략 방향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백승재 팀장님이 아니라 강도윤 과장님을 직접 지목한 것입니다. 그것도 계약의 핵심인 실행 가능성 검토를 그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강 과장님이 실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략은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마이클 로렌스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총괄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실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계산을 한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 설치된 내부 연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졌습니다. 짧게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한 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백승재 팀장님과 강도윤 과장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은 질의는 강도윤 과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백승재 팀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서 있던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발표자였고 프로젝트의 얼굴이었고 회장님의 칭찬을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의 중심은 조용히 뒤쪽에 앉아있던 강도윤 과장님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런 지시를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과장, 앞으로 나오게.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자료를 챙겨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걸음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발표석 옆에 섰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려는 듯 잠시 그대로 서 있었지만 해외 영업본부장의 시선이 향하자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회의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바이어 측은 공장별 생산 가능량, 물류 지연 시 대체 경로, 품질 클레임 발생 시 책임 범위,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조건, 납품 일정 지연 시 보완 생산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대충 답하면 바로 파고들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답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치는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 어떤 조건은 어떤 과거 사례를 반영한 것인지, 어느 부분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어 계약서에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3년간의 항만 적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4분기에는 평균 지연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4분기 납기 허용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그 답변을 들은 바이어 측 법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접근은 합리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귀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단가 인상 요구가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8%를 넘고 환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만 조정 협의를 시작하는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그 아래에서는 저희가 내부원가 절감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가 화면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명확한 기준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백승재 팀장님의 존재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발표석 중앙에 서 있었지만 어느새 그는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자료보다 강도윤 과장님의 답변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해외 영업본부장도 점점 안도하는 얼굴이 되었고 재무 담당 임원은 강도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며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팔짱을 푼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분이나 넘겨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 바이어 측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으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강 과장님의 답변은 저희 내부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앞에 세워온 사람과 실제로 신뢰를 만들어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강 과장님도 지원 잘해주셨습니다. 지원. 그 단어가 회의실 안에 어색하게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의 핵심 질문을 모두 답변한 사람에게 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표현이었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오늘 회의는 강 과장이 끌고 간 것 같은데.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무님, 전체 전략은 제가 총괄했고 강 과장님은 실무 디테일을. 박진구 전무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디테일 없이 굴러가나?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용은 회장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 과장님, 답변 자료와 바이어 지뢰 정리해서 저한테 직접 보내주세요. 직접. 그 단어에 백승재 팀장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자료는 백승재 팀장님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영업본부장이 강도윤 과장님에게 직접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조직 안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백승재 팀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복도 끝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강 과장님, 오늘 좀 지나치셨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가셨습니다. 바이어가 물어본다고 다 답하면 협상 카드가 줄어듭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총괄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듣고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본인이 다 만든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처음으로 백승재 팀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다 만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를 맡았다고 했잖습니까?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강도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강도윤 과장님의 침묵 위에 자신의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회사 생활 오래 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면 과장님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잘 지내오셨잖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 말은 충고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은 제가 잘 되게 할 테니 과장님은 본인 자리 지키시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백승재 팀장님은 돌아섰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 안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답변하던 자리, 처음으로 회의의 중심에 섰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뒤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앞자리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서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 대리, 오늘 회의 자료 정리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바이어 질의랑 답변 빠진 것 없이 정리해 주세요. 이번 거는 기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말에 이서연 대리님은 과장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흐릿하게 넘기지는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는 미팅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은 회장님께 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승재 팀장님이 발표를 진행했지만 세부 질문에서 답변이 막혔고 바이어 측이 강도윤 과장님을 직접 지목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기술 검토 질의를 강도윤 과장님이 답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말없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바이어가 직접 강도윤 과장을 찾았다고? 네, 회장님. 2021년 북미 포장 손상 문제 당시 분석 담당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자료를 바라보셨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 그 자료의 최종 보고자는 백승재 팀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작성자는 강도윤 과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낮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도 백승재가 보고하지 않았나? 해외 영업본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최종 보고는 백 팀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강 과장을 기억하고 있군.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우연이라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2016년 물류 재편안도,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도, 이번 2조 원 계약 전략도 모두 같은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이 회장님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 인사 기록 가져오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 기록 전체 말씀이십니까? 입사 이후 주요 평가, 담당 프로젝트, 승진 누락 사유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승재 팀장이 보고한 주요 성과 자료도 다시 정리해 원본 작성자와 실제 기여자를 구분해서. 그 지시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단순히 자료 작성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누구를 보고 있었고 누구를 보지 못했는지 확인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다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옆에서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어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 끝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도윤 답변 정리본.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대리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모든 회복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파일명을 보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서연 대리. 네. 파일명은 그냥 회의록으로 해도 됩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강도윤 과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료는 너무 오랜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당연했어야 할 일이 너무 늦게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사무실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아마 자신의 방에서 불안하게 다음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의 인사 기록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료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회장님이 그의 인사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백승재 팀장님의 말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윤 과장님의 침묵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박수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 화면 너머에서 날아온 한마디가 그 가림막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강 과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백승재 팀장님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성과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어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